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사용해서 이계 저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y2 플러스 px의 y 플러스 qx의 y 이퀄 0 이러한 이계 선형 저차 미분 방정식을 풀음에 있어서 먼저 정의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x가 x0라는 곳에서 여기 나와 있는 pq 있죠. 이 pq 둘 다가 어널리틱이다. 여기서 어널리틱이란 말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널리틱하다 그 말은 테일러 급수 전개 가능하다 그렇게 아셔도 되고, 또는 미분 가능하다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책에서는 어널리틱이다 이 말이 급수 전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급수 전개가 가능한 거니까 어널리틱하다 그 말을 미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로 전개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P, Q 둘 다가 어널리틱하다 그럴 적에 이 x0를 우리가 오더내리라고 불러줘요. 오더내리 또는 오더내리 포인트, 즉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보통점 또는 정상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PQ 둘 다가 어널리틱한 경우는 우리가 가장 좋은 예로 르장드르 방정식 있죠. 그것을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르장드르 방정식 할 때처럼 급수 전개를 해서 나가면은 자동적으로 근이 나오니까 참 좋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PQ 둘 다가 어널리틱한 경우는 이번 시간에는 제낍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적어도 한 개가 비해석적인 경우, 그럴 적에 이 x0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은 싱귤러라고 불러줘요. 또는 싱귤러 포인트, 우리 한국말로는 특이점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싱귤러 포인트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 싱귤러 포인트를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다시 한번, 싱귤러 포인트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 또는 레귤러 싱귤러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는 정칙 특이점 그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이 px, qx가 둘 다가 동시에 어널리틱하지는 않아. 그런데 px에다가 x-x0를 곱해주고 qx에다가 x-x0의 제곱을 곱했더니 둘 다가 어널리틱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럴 적에 우리가 이 x0를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했지요. 다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싱귤러 또는 싱귤러 포인트는 두 가지 종류로 더 세분되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레귤러 싱귤러 또는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 또 하나는 일레귤러 싱귤러, 그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한국말로는 정칙 특이점, 이것은 비정칙 특이점 그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정칙 특이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줬더니 이 둘 다가 해석적이 되어진 경우가 정칙 특이점이고, 이렇게 해줘도 둘 다가 동시에 해석적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그것을 비정칙 특이점 또는 일레귤러 싱귤러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를 다룰 거냐면 정칙 특이점에서 미분 방정식 풀이를 다룰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다뤘다고? 정칙 특이점에서 미분 방정식 풀이. 이때 정칙 특이점에서 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프로베니우스거든요. 프로베니우스가 아주 연구를 잘 해놔가지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베니우스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프로베니우스 방법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칙 특이점에서, 즉 PQ가
y2 다시 플러스 py 다시 플러스 qy는 제로.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pq가 x0에서 rs라는 것은 레귤러 싱귤러예요. 정칙 특이점이라면은 여기에서 이 해 y 있죠. 이 해 y는 이렇게 표시되어질 수 있다. 또는 시험해로서 이렇게 표시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프로베니우스 방법이거든요.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앞 시간에 르장드르 방정식 할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y를 급수 전개를 했긴 했는데 르장드르 방정식 할 적에는 지수가 k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k 플러스 r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여기서 r이란 것은 상수요. r이란 것은 상수다. 그래서 이게 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 적에 르장드르 방정식 풀 때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r을 해주는 그 방법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정칙 특이점에서는 그 해가 이런 꼴을 한다라는 것을 프로베니우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나가는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줘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꼴로 x-x0분의 x-x0 이것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기 때문에 상관없죠. 이것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PQ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원래는 x가 x0가 되어져 버리면은 분모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앞 시간에 르장드르 방정식 할 때처럼 그러한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x는 이코로 x0일 때 분모가 0 돼 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정칙 특이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분모가 0이 된다고 할지라도 x-x0 곱하기 p 또 x-x0의 제곱의 q 이것이 해석적이라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의 형태로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프로베니우스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상수야. 나중에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될 상수로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먼저 정칙 특이점에서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x-x0 px 있죠. 이것이 해석적이어야 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간단히 b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x라는 것은 이것이 해석적이기 때문에 급수전개가 가능하죠. 여기서 급수전개라는 것은 테일러 급수예요. 그래서 bx를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하면은 b0 플러스 b1 x-x0 플러스 b2 x-x0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x-x0의 제곱 qx도 해석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cx로 정의를 해 놓으면은 테일러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 어디에서? x0에서. 그래서 c0 플러스 c1 x-x0 플러스 c2 x-x0의 제곱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지요. 참고로 bx와 cx가 해석적이라고 했을 때 테일러 급수를 이런 식으로 전개해 줄 수 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bx와 cx로 다시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즉 y2 다시 플러스 여기 x-x0분의 위에 있는 거 bx y 다시 플러스 여기 x-x0의 제곱분의 또 위에 있는 거 cx y 이코르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x-x0의 제곱을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x-x0의 제곱에 y2 다시 플러스 이것은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이것은 약분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프로베니우스 방법이 뭐예요? y는 a0 x-x0의 r제곱 플러스 a1 x-x0의 r 플러스 1 계속해서 나가지요. y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프로베니우스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풀어헤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x로 한번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또 한 번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 y, y2' 그리고 이것들을 싹 다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합시다. 이때 이 식을 내가 i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i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항부터 봅시다. 즉 x-x0의 제곱 y2 다시 이것부터 보면은 y2-가 이것이죠. 이것에다가 x-x0의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은 x-x0의 r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또 여기에다가 이것을 또 곱하면은 이쪽이 r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r 플러스 1 계속 나가겠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x-x0 bx y'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먼저 bx부터 적어주겠습니다. bx를 급수전개 해놓은 거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x-x0를 y'에다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적겠습니다. 그러면 y'이 이것이죠. 여기에다가 x-x0를 곱하면은 이것은 x-x0의 r제곱 되어지겠죠. ra0 해가지고 그래서 ra0 x-x0의 r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x-x0를 곱하면은 이렇게 또 되어지죠. 이것은 단순 대입 문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cx의 y를 곱한 거죠. 자, cx의 y를 곱한 것을 cx의 급수전개 해놓은 거 적어 놓고 이 y를 여기에다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맨 위에 것을 1씩, 두 번째 것을 2식, 세 번째 것을 3식 이렇게 했을 때 1식 더하기 2식 더하기 3식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1식 더하기 2식 더하기 3식에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것들 중에서 x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x-x0의 r제곱이죠. 여기서는 r 플러스 1. 고로 여기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것은 x-x0의 r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것은 여기 상수에다가 ra0 x-x0의 r제곱 이걸 곱한 것이 r제곱으로 제일 차수가 낮죠. 또 여기에서 또 차수가 제일 낮은 것은 뭡니까? C0하고 A0 x-x0의 r제곱 이걸 곱한 것이 차수가 제일 낮죠. 그래서 가장 낮은 차수는 x-x0의 r제곱 차수가 제일 낮기 때문에 x-x0 r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에서는 이것이 r제곱의 개수죠. 그래서 r의 r-1의 a0, r의 r-1의 a0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하고 얘를 곱해준 것이 제일 차수가 낮죠. 고로 b0 ra0, b0 ra0,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c0 a0가 제일 차수가 낮죠. 고로 c0 a0 이코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가 제로가 돼야 되죠. 고로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A0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A0를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A0가 0이거나 또는 이것이 0이거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A0는
0이 안 되게끔 해 놓았습니다. 왜 0이 안 되게끔 해 놓았냐면은 프로베니우스가 자기 방법을 개발을 할 적에 최저차항을 무엇로 세팅을 해 놓냐면은 이 y를 전개를 시킬 적에 프로베니우스가 최저차항을 r제곱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r제곱의 개수가 뭐예요? a0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베니우스가 나는 나의 이론을 전개를 함에 있어서 최저차항을 x의 r제곱으로 선택해 가지고 내 이론을 전개해 나가겠다 라고 세팅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베니우스가 자기 이론 전개해 나갈 적에 r제곱에 해당하는 이 개수 a0는 0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라고 못 박아놓고 자기 이론 전개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a0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a0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0이 돼야 된다. 이때 여러분들 자 r1 플러스 b0r 플러스 c0 이코르 0 돼야 된다. 이것을 너무나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결정방정식, 영어로는 Indicial Equation. 그러면은 여기 결정방정식 있죠. 여기 결정방정식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 무엇을 결정을 해 주겠습니까? 이 결정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면은 R하고 B0하고 C0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R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B0하고 C0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양이야. 왜 이미 알고 있는 양이냐? 이것들을 차근차근 개념을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은 미분방정식을 풀으라고 맨 처음부터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맨 처음부터 문제가 주어진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P와 Q가 이미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Px라는 것을 x-x0 px 이렇게 정의를 했고 Cx라는 것을 x-x0의 제곱에 qx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 x0라는 것도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요. 어디 점에서 본 미분방정식의 해를 급수전개해서 구하라. 그렇게 문제에서 주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x-x0 px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양이고 프로베니우스 방법은 이것이 이미 해석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고로 이것은 알고 있는 이 양이 급수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수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고로 B0, B1, B2 이런 것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급수전개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거든요. 유사하게 C0, C1, C2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B0, C0 이것들은 다 아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면은 즉 이것 이코르 제로 이것을 풀면은 무엇을 구할 수 있다? R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R이 어떤 R입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R 중요해요. Y라는 것을 급수전개를 할 적에 르장드르 방정식 구할 적에는 얘가 딸랑 K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프로베니우스 방법에서는 플러스 R 해서 전개를 해서 이게 미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R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R을 알았다면은 Y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의 미분방정식에다 대입해버리면은 그 개수들을 구한 것은 르장드르 방정식 할 때 했죠. 현재는 x-x0의 R 개수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결정방정식이 나왔고 그 결정방정식으로부터 이것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R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이 중군도 두 개긴 두 개요. 같은 건 두 개.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근을 Rn 이퀄 R1 또는 R2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R1이 R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를 다룰 거예요. 여기서 R1과 R2가 복소수가 나온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복소수가 나온 것은 다루지 않고 실수가 나온 것만 다루기 때문에 대소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고로 이렇게 근을 구해 놓았을 때 더 큰 근을 R1이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물론 중근이 나오면은 그때는 R1과 R2가 같겠지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x-x0의 r제곱 개수를 구해서 그걸로부터 우리가 결정 방정식을 얻어냈고, 이번에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냐면은 x-x0의 r 플러스 1 이것을 개수를 한번 얻어내려고 해요. 어디에서? 여기 일식, 이식, 삼식을 더한 것에서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x-x0의 r 플러스 1제곱 개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r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r에 r 플러스 1 a1 하나 있죠. 그 개수가 고로 r에 r 플러스 1 a1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비조로하고 여기 r 플러스 1 이 개수하고 곱해진 것이 하나 있죠. 고로 비제로하고 r 플러스 1의 a1 하나 해놨고, 그 다음에 b1하고 또 얘하고 곱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1ra0 b1ra0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c0하고 여기 r 플러스 1하고 곱하면 또 나오지요. 고로 c0a1 c0a1 해줬고, 또 얘하고 곱해주면 나오겠잖아요. 고로 C1A0, C1A0 이코르 무엇이 돼야 돼? 0. 그러면은 이것을 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모든 B0, B1, B2 다 알 수 있고 C0, C1, C2 다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A1은 얘를 요리 넘기면 되죠. 얘를 요리 넘기면은 다 아는 수들이죠. 왜 아는 수들이냐? 보세요. R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그 다음에 B0, C0 그것들은 다 아는 값들이죠. 여기에서도 B1, R 다 알고 C1도 알아. 여기서 A0는 뭐예요? 전개계수 상수야. 전개계수 상수이기 때문에 A0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x-x0의 r 플러스 1 이것을 사용을 해서 A1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또 A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A1, A2, A3 그것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러한 모든 작업들을 다 끝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되도록 가야죠. 자, 원래 풀려고 했던 미분 방정식이 이것이다. y2 플러스 py 플러스 qy 이퀄 0. 이것을 일반해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적어지는 것이냐면은 일반의 y는 c1y1 플러스 c2y2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적분상수는 라지 C1, 라지 C2로서 여기에 있는 C하고는 다른 C요. 여기는 스몰 C0, 스몰 C1, 스몰 C2이고 여기에 있는 라지 C1 그리고 라지 C2는 뭐예요? 일반에 적을 때 마지막으로 적어주는 그 적분상수 그것이죠. 우리가 일반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무엇만 구하면 되냐면은 y1과 y2만 구하면 된다. 그런데 y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y를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싹 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어. 대입을 한 결과 우리가 r을 R1 또는 R2 두 개를 얻어냈기 때문에 Y1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제 적어주면 되죠. Y1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지요. 지금 이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구해놓은 해가 R1, R2잖아요. 결정 방정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R1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고로 이것을 그대로 다시 쓰면은 지금 이것하고 같죠. 여러분들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같은 것이죠. 왜 같은 것이요? 이제 R 값을 구했기 때문에 R 대신에 R1을 대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을 K제곱만 놔두고 여기 플러스 R 있는 것을 이 시그마 앞으로 보냈죠. 왜? R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R 붙은 이것을 이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넘겨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R이 없잖아요. R1을 여기에다가 적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Y1은 이렇게 되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이 급수해를 x는 이코로 제로에서 전개하라.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x0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즉 x는 이코로 제로에서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프로베니우스 방법으로 전개해 보아라. 그러면은 이제 x0가 무엇이 되어져요?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원래는 이게 y1인데 x0가 제로가 되어졌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것은 x의 r1 해서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의 제곱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a0, a1, a2들을 르장드르 방정식에서 결정해 준 것처럼 결정을 해줘야 돼. 즉 프로베니우스 방법은 해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 해의 형태를 원래의 미분 방정식에다 넣어가지고 계수들을 때려 맞춘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y1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구해냈어. 그런데 또 다른 해 y2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겁니까? 여기서 R이 R1일 때, R2일 때 그 경우에 대한 해이죠. 즉 R이 R1일 때의 해, 또 R이 R2일 때의 해, 그 경우단 말이에요. 그런데 R이 R2일 적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Y2를 구할 적에는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R1에서 R2를 빼놓은 것이 정수에 속해져 있지 않다.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R1과 R2가 나오죠. 그 R1과 R2에서 더 큰 값을 R1이라고 했죠. 그때 R1에서 R2를 빼놓은 이것이 정수가 아니라면은 이 Y2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적어주면 돼요. 여기에서 가정한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x-x0에 R2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왜 여기서는 R2요? 당연히 이번에는 R이 R2인 경우니까 그러지요. R2 적어주고 또 시그마 K는 이코로 0부터 이때는 전개 개수를 라지 AK라고 놨어요. 왜? 여기 A들하고 구별해 주기 위해서 라지 AK로 놓고 x-x0에서 K제곱 이것이 해의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의 미분방정식 여기에다 대입해 가지고 모든 AK들을 결정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에서 x는 이코로 제로에서 급수 전개를 하라. 그러면은 x0가 제로인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0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이 급수는 좀 더 간단하게 x의 r2 제곱 해놓고 라지 a0 플러스 라지 a1x 플러스 라지 a2x의 제곱해서 계속 나가죠. 이것들을 원래 미방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a0, a1, a2 그것들을 다 구해내야 되죠. 이번에는 r1에서 r2를 빼놓은 것이 정수가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근이 똑같은 중근이라면 이것이 무엇이 되어버리겠습니까? R1 빼기 R2가 제로가 되어지죠. 그 제로는 당연히 정수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하여 중근일 때 Y2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돼요. Y2는 이때 x0가 제로라고 했을 적에 y1 ln x 플러스 x의 r2 제곱에다가 라지 a1의 x 플러스 라지 a2의 x의 제곱 계속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즉 중근일 적에는 해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해 y2를 원래의 미방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라지 A1, 라지 A2 이것들을 결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래 갖고 이것들을 전부 다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얘가 뭐가 따라 붙어져 있습니까? Y1 lnx가 따라 붙어져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오일러 코시 미분 방정식에서 중근일 때 약간 이러한 형태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것하고 유사해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중군일 때 해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것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R1-R2가 분명히 정수에는 속한데 안중근일 때, 안중근에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중군이 아닐 때 그렇게 적은 것보다 안중근일 때, 그 말이 더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y2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물론 x0는 0일 때요. 그때 상수 k 곱하기 y1 ln x 플러스 x의 r2제곱 해놓고, 여기에서 안중근일 적에도 이 상수 k하고 a0, a1, a2 그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이 y2를 원래의 미방 여기에다가 대입함으로써 개수 때려 맞춰야 되죠. 프로베니우스 방법에서는 다만 무엇만 얘기해 줬어? 해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해의 형태를 너희들이 대입해서 개수는 너희들이 때려 맞춰서 알아맞혀라 그 말이야. 여기서 K 있죠. 안중근일 때 Y2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K, 이것은 제로가 될 수도 있다.